올림픽에서는 영국이라는 하나의 팀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국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라는 전혀 다른 4개의 팀이 각자 출전합니다. 심지어 이 4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서로 죽기 살기로 맞붙기도 하죠.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영국은 분명히 하나의 나라가 맞는데 왜 스포츠 무대에서는 4개의 나라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그 속사정을 알고 나면 우리가 알던 영국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공식 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입니다. 이름부터 아주 길고 복잡하죠? 쉽게 말해 영국은 하나의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라는 4개의 독립적인 나라가 연합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사이좋게 뭉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피 터지게 싸우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셌던 잉글랜드는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했습니다. 가장 먼저 옆집인 웨일즈를 강력한 군사력으로 굴복시키고 강제로 합병했습니다. 그 다음 표적은 북쪽의 스코틀랜드였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배경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윌리엄 월리스가 얼굴에 파란 물감을 칠하고 영국군에 맞서 자유를 외치던 처절한 독립전쟁이 바로 이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잉글랜드의 잔인한 에드워드 1세 침공에 맞서 싸운 영웅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이 있었기에 스코틀랜드인들은 지금도 잉글랜드에 대해 강한 라이벌 의식과 역사적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비록 나중에는 왕실의 혼인관계로 인해 두 나라의 왕이 한 명이 되었고 세월이 흘러 재정적인 문제로 정치적 연합에 합의하긴 했지만 이는 결코 마음까지 하나가 된 결합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힘으로 합쳤다고 해서 역사와 문화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과 웨일즈 사람들은 잉글랜드와 혈통부터 다릅니다. 이들은 원래 켈트족의 후예로 게르만 계열인 잉글랜드 사람들과는 언어도 달랐고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이들을 지배하면서 고유 언어를 쓰지 못하게 탄압했고 이 과정에서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지금도 스코틀랜드 축구 팬들은 자기 팀이 떨어지면 잉글랜드가 지는 쪽을 응원할 정도로 잉글랜드에 대한 거부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하나의 완전한 단일 국가로 합쳐지지 않고 4개로 나뉘어 있을까요?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북아일랜드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아일랜드 역시 영국의 잔인한 지배를 받다가 피비린내 나는 투쟁 끝에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일랜드 섬 전체가 독립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북쪽 지역만 영국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과거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 자신들의 종교를 믿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아일랜드 북부 지역으로 대거 이주시켰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곳에 뿌리내린 영국계 이주민들은 자신들을 영국인이라 생각했기에 영국에 그대로 남기를 원했고 원래 살던 아일랜드 원주민들은 독립을 원했습니다. 결국 이 민족과 종교 갈등 때문에 아일랜드 섬은 반으로 쪼개졌고 북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영국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종교와 정치를 둘러싸고 폭탄 테러와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는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이들을 평화롭게 묶어두기 위해 잉글랜드 중심의 막강한 중앙 권력을 포기하고 각 지역에 의회를 따로 세워주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자적인 지방의회와 정부의 탄생입니다. 현재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저마다 자신들만의 국회와 행정부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코틀랜드는 독자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교육제도나 법률 체계도 잉글랜드와 완전히 다르게 굴려나갑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여권을 쓰는 영국 국민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집을 따로 지어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월드컵 축구대표팀은 아직도 4개로 쪼개져서 출전할까요? 전 세계에서 현대 축구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규칙을 만든 나라가 바로 영국이기 때문입니다. 피파라는 세계 축구 연맹이 생기기도 훨씬 전에 이미 이 4나라는 각각 축구협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리그를 하고 국제 경기를 치렀습니다. 나중에 탄생한 피파가 이들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 하자 영국은 축구 종주국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4개의 독립된 회원국 자격을 요구했습니다. 피파는 축구의 발상지인 영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파격적인 특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때문에 올림픽에서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오직 공식 국가당 하나의 팀만 참가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단일 팀으로 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축구협회는 단일 팀으로 뭉쳤다가 혹시라도 피파가 너희도 이제 하나로 합치라고 트집을 잡을까봐 극도로 몸을 사립니다. 이 때문에 영국 축구대표팀은 올림픽에 아예 출전하지 않거나 불협화음을 겪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역사적 기득권과 자신들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노력이 스포츠 무대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셈입니다. 흔히 우리는 영국을 하나의 단일한 강대국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대립하고 타협해온 4개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깃발을 흔들고 다른 국가를 부르지만 연합왕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존하는 영국의 모습은 참 묘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들이 월드컵에서 따로 싸우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이 아닐까요? 다음번 월드컵에서 영국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의 가슴에 새겨진 각기 다른 사자와 유니콘 엠블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개궁금연구소는 다음에도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호기심으로 찾아오겠습니다.